제가 2008년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비트코인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트코인을 해결했다는 건 아니고요.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거죠. 비트코인은 아무런 기준 없이 돈이 풀려 문제가 되는 상황,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판을 얻기 위해 등장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블록에 이렇게 뭔가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요. 여기에 보시면은 더타임즈에 2009년 1월 3일 은행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었다는 신문 기사가 실려 있다. 그래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문제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다시 또 돈을 풀어서 구제금융을 해서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해도 되나? 라고 생각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이란 걸 세상에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비트코인을 계속 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의 비트코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비트코인을 보유했었고요. 비트코인은 알기는 2017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완전한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비트코인을 이제 얻을 수가 아니라 이제 사게 된 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제 PC방이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PC방 사장이 그러면 채굴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비트코인이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채굴은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채굴은 금 할 때 금강에서 뭔가 채굴한다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의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착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이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요약해보자면 개인 간 거래 장부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위에서 그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록이라는 것이 개인 간의 거래를 담은 것이라면 체인은 자전거 체인, 그래서 연결한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연결하는 과정을 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시스템 연결을 도와주는 사람이 채굴자가 되게 되는 거고, 채굴이라는 과정은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가장 빨리 그 연산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주게 되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은 아니었고 이더리움을 채굴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채산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 보수적인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정강도 계속 바꿔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다고 하니 뭐 다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근본주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그것 거래소도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레저라는 USB에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비트코인을 그래도 시장에 팔기도 팔았지만 이더리움을 조금은 보관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이것이 뭐 가격이 얼마가 되든 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아예 없어지진 않겠다, 아무리 폭락을 해도 없어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 USB밖에 없는데 외국에 정착하는 뭐 며칠간의 자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레저라는 USB에 넣어서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샀는데요. 이게 USB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그게 한 2천만 원까지도 갔는데 제 성향상 아마 팔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 팔기 어려운 것도 투자에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주식 투자자보다 부동산 투자자가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사실 주식은 뭔가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으면 갑자기 폭락해서 다음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클릭 한 번에 또 팔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팔고 싶어도 팔려고 준비하다 보면 한 달 지나버리고 막 그러니까 팔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그래서 자신한테 잘 맞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USB에 넣은 비트코인을 다시 어렵게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를 불러서 커피까지 사주면서 다시 좀 거래소로 옮겨달라. 그럼 다시 또 옮겨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작년 제가 대선 전날에 아마 9천 얼마에서 다 팔았을 거예요. 다 판 이유가 결국 유동성의 관점에서 팔게 된 것이거든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바이든이 경제가 좋음에도 2024년은 미국 예외주의라고 해가지고 미국만 잘 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제닛 옐런 장관이 원래 유동성 공급은 장기채를 담보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들었었는데, 제닛 옐런 장관이 이제 단기채는 금방 그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단기채를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엉덩이가 무겁지 않은, 그래서 그때 해치 펀드들을 이용해서 막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유동성의 안정성이 과연 얼마나 견고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돈을 푸는데 기준이 아예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들이 그나마 저는 그 기준도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인플레이션이 2%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된다고 본인들만의 그 연준이나 그 재무부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좋음에도 아마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 돈을 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이게 진짜 맞나?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풀릴 때만 올라가는 자산이다. 근데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가는 자산이지만 유동성으로 인한 위기,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것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것들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때 제가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보수니까 그 위험 자산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이 유동성이 가장 많이 풀린 시점이라고 했고,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베선트는 지금의 재무장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임이 제닛 옐런이고, 근데 제닛 옐런이 단기채에 의존해서 그 단기채를 막 조정해가지고 막 그 헤지 펀드를 이용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막 공급한다, 이런 이해도 안 되는 복잡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그다음에 베선트와 그 트럼프는 4월 달까지만 해도 경제 디톡스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 전임 장관이 너무 잘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판을 한 베선트 장관이, 제가 그 기사 제목을 여기 안 해놨는데요. 찾아보시면은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전임 재무장관이 했던 길을 따라가겠다. 이게 뭐죠? 아니 무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본인들이 세운 기준이나 본인들이 한 말들도 그냥 어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돈을 푸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그것이 트럼프든 베센트든 바이든이든 옐런이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도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돈을 푸는 것이 과연 옳냐 그르냐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냐, 아무런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 저는 이미 다 위험 자산은 다 팔아버려가지고 다시 살려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 팔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폭탄이 터진다는 게 기정사실이지만 어떤 형태로 언제 터진다는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2년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 저는 미국 주식을 거의 다 정리했었고요. 그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한 고리가 뭐 한국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일정 부분은 한국에 그 인버스를 걸어가지고, 그게 근데 인버스라는 거는 뭔가 이벤트가 터지는 그 당일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계엄 당일날 다 정리를 했었어요. 지금도 뭔가 한국이 달러 약세를 타고 다시 좀 좋아지는 시점인데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싼 것, 되게 저평가되었던 것들이 잠깐 회복된 것이지 한국 자체가 좋다고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국가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다시 돌아와서 좀 딴 데로 좀 빠졌는데, 근데 지금 시점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샀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풀리는 것에 대한 결국 대비책은 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그 유동성이 풀리면 가장 빨리 반영되는 자산이고, 금은 사실 사람들에게 잊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일정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한다, 이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도 어찌 보면은 또 지금 워낙 2008년 이후에 그 유동성의 바다에서 자산 시장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금도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가는 자산의 성격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30%만 담아라. 그 다음에 금을 30% 담아라. 그리고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현금성 자산 50, 금 50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제가 보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게 보수가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렌 버핏을 따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말씀하신 게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1번 원칙을 잊지 마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은, 저희 모임의 회원분은 이게 자산 상승해서 같이 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제 통장이나 뭐 그 수익률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30%, 30%, 30%가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다 사게 되었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무명 블로그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 분명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같은 것이 터졌을 때,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유동성으로 인한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상승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유동성이 올라갈 때만,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질 때 올라가는 자산인데, 그걸로 인한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유동성으로 풀릴 때만 올라가는 자산, 기술 성장주, 뭐 S&P나 나스닥 같은 것이지 금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 이런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자산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이것이 안전자산이고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 과정이 있은 뒤에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때 판단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믿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마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빨리 던지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제일 급하게 떨어지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모든 자산이 상승하게 된 거죠. 저도 이때 그 동학농민군으로서 저벅저벅 이 투자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일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동성으로 인한 위기가 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제가 그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저자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자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없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이 책 저 책 많이 찾아봐도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초롱 바탕체로 쓴 것은 저자의 그런 책에 대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확인해 주시고 맑은 고딕으로 쓴 건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2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M2가 감소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간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들의 상관관계가 0.94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조건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 비트코인 가격과 M2는 근본적으로 모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와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만든 목적은 통화 낱말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건전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M2의 증가가 자산 버블을 만들고 그것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대공황이나 금융공황이 여러 번 발생했다. 제가 앞에서 주장한 바를 그 저자도 다 얘기하고 있죠. 이 모순된 지점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위험 자산이라 판단하고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현실 분석은 제대로 했을지라도 그것이 커나가는 모습이 달러의 타락을 담는 그릇 달러의 타락을 담는 그릇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타락 이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 넘칠 때만 올라가는 자산 그래서 달러의 타락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유동성이 넘쳐야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마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로서 영국과 같은 자본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못 살고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나 중국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차용한 것처럼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혐오하는 월가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자본주의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차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오태민 교수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으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나쁜 선택 중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하셨나?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하기에 이미 다른 방향으로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사토시 나카모토 보고 계시면은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모순이 지금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자신의 숙주를 위협하는 이 숙주는 달러죠. 기생충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아직은 사춘기라서 이렇게 숙주의 기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비트코인 장성하면 달러라는 숙주는 생명을 다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저자가 인터뷰에서 달러 의존적 반달러다. 그러니까 달러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본질은 반달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기축통화가 되면 달러로 묻는 모습은 일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게 뭐 몇 달러다 이렇게 샀으면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면은 이 차는 3비트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비트코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적으로 좀 써놓았으면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근데 이거에 안 된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기축통화가 된다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지금이 확실한 것은 지금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가장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1971년에 그 원래는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그러니까 금본위제였거든요. 1971년에 닉슨이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닉슨 쇼크다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뭔가 역사의 변곡점 그때랑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지점이고 뭔가 그래서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브레턴 우주가 체제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세계 질서를 뭔가 정해야 되는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때 달러도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자 땅땅땅
했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언제다 뭐 몇 년 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다. 달러가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금이 기축통화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변곡점이다 이 정도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달러가 끝난 시점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금태한 이후, 그러니까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금태한 금지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가 등장이 돼요. 1975년에. 그러니까 세계에 그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페트로, 석유잖아요. 근데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함으로써 달러에 대한 수요를 엄청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거는 나중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한 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페트로 달러처럼 달러가 이미 지금 문제에 봉착했지만 새로운 50년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축통화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좀 좋은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사도 될까요?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것인데요. AI가 만들어 나갈 혁신은 사실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챗 GPT 무료로 쓰지만은 투자를 고민될 때 아니면 생각이 들 때 투자에도 되게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하지만 그게 AI 관련 주식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지금 사도 되나 할 때는 이 가격이 맞나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PER이나 PBR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물론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하지만 저는 이제 PER이나 PBR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가 이전에 이제 PER이 1000일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것은 주가 수익 배율이니까 그 기업의 수익을 1000년을 모아야 그 시가총액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PER이 1000인데 테슬라는 계속 더 갔거든요. 왜 더 갔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기승전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비가 와서 물 속에 고기가 먹을 것이 많은 플랑크톤도 많고 막 그럴 때는 투자하기 좋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대출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때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때 투자하기 좋을 때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가뭄이 지속돼서 물이 말라간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 이때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그 미국 주식을 다 팔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다 팔았는데 그때 들고 있었던 게 제가 PC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엔비디아 그때 당시에도 수익률이 2배였는데 팔고 1년 동안 좋았죠. 저만 행복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유동성을 연준에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옐런의 재무부도 유동성을 풀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AI 붐을 타고 엔비디아는 거의 20배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그거에 대해 아쉬워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제가 판단한 부분이고 이제 다시 좀 복귀를 하면서 그때의 투자가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돈이 내 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근데 유동성의 양면성이 있는데 유동성이 풀리면은 주가는 올라가지만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닷컴 버블이나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면 주가는 달러라도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PR이 1000이라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동성을 담는 그릇이 깨지는 일은 10년에 한 번씩 일어났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저는 22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때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게 되는데, 실리콘밸리 뱅크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 미국 국채에 100% 투자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연쇄은행 파산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옐런의 재무부 장관이 그 연준은 계속해서 그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은행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에 맡긴 돈을 100% 보장한다. 이거는 거의 저는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라 거의 뭐 사회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문제가 터지는 것을 그렇게 막는 게 과연 맞을까요? 결국 사회주의나 그 공산주의와 다른 시장이라는 것의 강점은 파산이 있다는 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이 없는 기독교와 같다. 그러니까 파산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에 투자를 계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래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문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래서 지금이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게 저는 이제 저게 유동성이 풀려서 사상 최고로 풀렸으니까 올라간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 더 넘어가서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깨지는 일도 생각은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저자의 생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달러의 모순이 비트코인을 키울 것이다. 그래서 저자도 사토시 나카모토도 저의 이런 인식과 함께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혁명의 정신을 가지시고 혁명가들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의 문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달러의 문제는 미국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도 없이 그냥 조금씩 풀어서 사실 사람들이 못 느끼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로 빠르게 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 저는 인플레이션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란 말 자체가 돈이 팽창한다. 그러니까 돈이, 연준은 인플레이션 그 지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돈 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란 것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위기도 당연히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97년 동아시아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2022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렇게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어찌 보면 미봉책으로 언발의 오누기식으로 해결한 것은 아닌가라는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정부의 통제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는 화폐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렇게 통제하는 위험도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망이 달러 결제망인데, 이걸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스위프트망을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어찌 보면 필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위프트망의 동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러우 전쟁 때 러시아의 달러 자산, 열심히 모아놓은 그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 버리니까 결국 뭐 외환 보유고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억울한